안녕하세요. 연세편 한마디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지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김대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입이 자꾸 헐어요. 왜 그럴까요? 입니다. 입이 자꾸 헙니다. 왜 그렇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네, 구강궤양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곤할 때 일괄성으로 잠깐 입안이 헐다가 없어진다. 그런 아프타성 궤양이라든지 일시적인 구강염증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강궤양이 자가면역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 어떤 거 있을까요? 베체트병이 입안궤양을 많이 유발하죠. 네, 그렇죠. 이제 자가면역질환 중에서도 베체트병이 제일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베체트병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구강궤양, 구강염증이 다발적으로 반복되는 게 특징적이고, 또 문제는 이제 베체트병은 혈관염증의 일종입니다.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같이 생길 수 있는 증상은 피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기부 쪽으로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체트병이 진행되면은 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네, 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소화기내과적으로는 배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궤양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뭐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대장도 소장, 대장 뭐 여러 군데로 궤양이 잘 생기는데, 특히 소장 말단부에 생기는 한 2cm 정도 이상의 큰 납작한 궤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배가 아프거나 혈변이 있거나 해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내시경을 권유드리게 되는데, 내시경을 해서 안에 궤양이 있다든지 하면 검사를 해서 베체트가 진단되는 경우도 있죠. 네. 이제 베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흔한 거는 구강궤양, 성기부궤양, 피부 증상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입이 좀 헐고 피부 발진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베체트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염의 일종입니다. 이 혈관 질환이 진행되면서 다른 장기 쪽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눈 쪽으로는 포도막염, 홍채염이 염증이 생기면서 많이 심해지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심장혈관이라든지 대동맥 같은 큰 혈관 쪽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또 많이 경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베체병이 진행되면서 내부 장기 쪽 합병증이 생기면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면역기능 조절제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젊은 분들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심장 판막이라든지 심장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급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갑자기 경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베체트병 외에도 구강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은 사실 다양하게 있어요. 루푸스, 이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빈번할 수 있는 전신성 혼반성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구강궤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루푸스 때문에 구강염증이 생기면은 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 안쪽이라든지 그런 데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코 안쪽 염증이, 그 다음에 입안 구강궤양 쪽 염증이, 점막 염증이 계속 반복되니까 혹시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눈 쪽에 염증 생기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체트병도 그렇지만 루푸스 같은 경우에도 눈에도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채염이라든지 포도막염, 그리고 공막염 같은 것들이 염증이 반복되니까 안과에서 역시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왜 오시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오셔가지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검사에서 없으면은 다행인 건데 검사에서 실제로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면역기능 조절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염증은 다양하게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지만 계속 다발적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말씀드린 베체트, 루푸스, 그 외 다른 다양한 혈관 염증 같은 것들이 역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궤양이 계속 반복되면 꼭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찾으셔서 실제로 면역기능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빠르시죠?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네, 다음에 뵐게요.